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각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창 무대 공연을 하고 있는 한모 씨, 다음 배역을 위해 공연장 백스테이지로 급히 사라졌는데요.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한쪽 팔을 움켜쥐고 있는 한모 씨. 깜깜한 백스테이지 통로를 급히 지나다가 얽혀있는 전선을 잘못 건드려 감전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술, 체육, 공연 등 예체능 분야는 실습 활동도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예방하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겠죠.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체능 계열 실습실에서 안전하게 실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관련 법령과 안전사고 유형 및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매뉴얼 1.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실에서 화학 고압가스 기계 등 다양한 재료 및 시설 장비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수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포함한 교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관련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교육시설의 장은 실험, 실습실 안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보고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관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용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체의 장은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며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크거나 사용 단계에서 재해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단계 이전에 구조상의 안전화 및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연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연자,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구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재해대처 계획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의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 두거나 피난 절차와 대피 요령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실은 관련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실험실습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시설법과 연구실 안전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실 사고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를 중대 연구실 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단순이나 일반 사고는 선조치 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긴급도에 따라 안전 담당 부서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주체의 장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 필요시 사고 책임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과정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확인하게 되고 실험 실습실 안전관리 책임자나 대학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 재발 방지책을 확인 감독하고 여기서 얻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실험 실습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폭발 및 유동성 물질을 다룰 때에는 후드 안에서 취급해야 하며 약품이 튀거나 넘어져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경이나 마스크, 실습복, 안전장갑 등 보호도구를 착용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물질의 이름, 특성, 위험도, 주의사항 및 관리자를 라벨 표시해야 합니다. 또 실험 실습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실험을 해야 하며 혼자 작업은 위험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상대방을 확인 가능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실 내에서는 개인 보호도구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착용한 채 외부로 나가면 안 되고 실험 실습실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한 것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실험 실습실을 종료할 때에는 사용한 실습실을 항상 정리정돈 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노출된 피부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고 실습실 내에 비치된 냉장고에는 화학물질을 보관되므로 개인 섭취용 음식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한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약품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80에서 95dB 이상의 소음을 접할 때에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헤파 필터 마스크나 N95 마스크 등 방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스위치나 배전반, 전동기 등 전기기기 부근에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 되며 불이나 기타 물체가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리 또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 중이나 점검 중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배선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전류의 사용이나 결함, 불량한 전기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몸체를 잡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케이블 및 스위치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고 물기 없는 손으로 제대로 접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누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개폐기에는 전격 퓨즈를 사용하고 불량하거나 고장난 전기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압기나 차단기 또는 탱크나 건물 벽 등을 통과하는 곳에는 실리콘이나 고무 등 절연체로 만들어진 부싱을 사용하는 것도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볼까요? 실험 실습 시에는 그에 맞는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하며 기계 작동 시 장갑이 말려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가 운전 중일 때에는 기계 옆을 떠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중 사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의 청소, 점검, 수리 및 주유 시에는 정지된 상태에서 행해야 하고 고장, 사용 중지 등의 표식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너무 자신하여 방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공작물은 지지대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회전물체 방향 쪽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 공예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산소 등 특정 고압가스는 사용과 보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먼저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서 보관해야 하며 용기 주변의 온도가 4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폭발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충전 용기와 빈 용기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가스 용기 충전의 유효 기간을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 보관실 및 사용 장소에는 체인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밸브와 연결 부위에 유기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위에 화기 및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가스가 고속으로 분출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밸브를 천천히 열어 사용하고 산소를 사용하여 압력 실험이나 먼지 제거 등은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산소 압 관련된 압력계, 압력 조정기를 사용해야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스는 초저온 액체이므로 눈, 피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기름 성분이 묻은 장갑으로 액체 산소 취급 시 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질소 및 탄산가스 누출 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도씨 이하의 가연성 액체이며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러한 인화물질 중 혼합 금지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화학물질을 저장, 운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손으로 운반할 경우 넘어지거나 깨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운반용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고른 바퀴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내압성 보관 용기로 운반하고 저장소 보관 중에는 창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며 점화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모든 화학물질은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질 이름, 소유자, 구입 날짜, 위험성, 응급 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가운 장소에 보관하고 이종 물질을 혼입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화기 열원으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다량의 위험한 물질은 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저장고에 종류별로 저장하고 또한 독극물을 약품 선반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해야 했는데 특히 위험한 약품의 분실, 도난 시에는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환경관리자나 연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에는 작업 전, 작업 중과 작업 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작업자는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이름, 위험성, 예방조치, 구입 날짜,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도록 약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약품 명칭 없는 용기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실험 후에는 폐기용 약품들을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전에는 방호 마스크, 장갑, 방독면 등의 보호도구를 착용하고 소화기 등 재해 방호 수단을 미리 생각하여 만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약품에 대하여 맛 또는 냄새를 맡는 행위를 금해야 하며 입으로 피펫을 빨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고열이 발생되는 실험 실습 기기에 대해 고열 또는 유사한 경고문을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후 유독한 약품의 폐기물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밀폐하여 폐기하고 약품이 엎질러졌을 경우 즉시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누출량이 적을 경우 전문가가 안전하게 치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별로 취해야 하는 안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실습 중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기용 재료는 아세톤, 메탄올, 벤젠, 각종 에테르 종류가 있는데요. 아세톤은 독성과 가연성 증기를 가졌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시설에서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며 가연성 액체 저장실에 저장해야 합니다. 메탄올은 현기증, 신경조직 약화, 헐떡임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노출되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결국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노출에도 결막, 두통, 위장장애, 시력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메탄올은 환기시설이 잘 된 후드에서 사용하고 네오프렌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벤젠은 발암물질로서 적은 양을 오랜 기간에 걸쳐 흡입할 때 만성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하며 증기는 가연성이므로 가연성 액체와 같이 저장하면 됩니다. 에테르는 증류나 증발 시 농축되거나 폭발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혼합물과 결합했을 때 또는 고열, 충격, 마찰에도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매우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은 좀 더 안전한 대체물이 있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테르는 완전히 공기를 차단하여 황갈색 유리병에 저장하여 암실이나 금속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개인 보호구의 안전수칙과 구비요건, 관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보호구의 안전수칙은 실험 실습 활동 시에 유해, 위험 요인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 보호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며 사용 전 개인 보호구의 유통기한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의 구비요건은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워야 하며 유해 위험물질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마무리나 외관 디자인이 양호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를 관리할 때에는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하되 통상적으로 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로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 수량, 지급 주기를 실험 실습 시 실정에 적합하게 정하고 관리부서에서는 보호구의 지급 및 교체에 관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취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의 종류로는 화학약품 취급 시 눈을 보호하는 안면 보호구, 다수의 화학약품 사용 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손을 보호하는 보호장갑, 유독가스와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소음 등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음보호구, 물체의 낙하 등으로부터 머리와 발을 보호하는 안전모와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보호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안경을 구비할 때에는 안경테의 길이나 각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 좋고 사용 시 견고하게 고정되어 잘 버텨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내구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가볍고 시야 확보가 넓어야 하며 착용했을 때 편안함도 확인해야 하고 보안경의 특성상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용접 작업 시 차광 번호에 적합한 것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경우 복합 기능을 갖춘 보안경을 지급할 수 있고 사용 중 렌즈에 흠이 생기거나 더러워지고 깨지면 이를 점검하고 교체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음보호구는 작업의 소음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85에서 115dB 정도에는 귀마개나 귀덮개 중 하나를 착용하고 110에서 120dB의 경우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귀마개 등은 소모성 재료로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고무보다 스펀지 재질이 착용 시 불쾌감이나 통증이 적습니다. 또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깨끗이 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를,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중 EP2형은 고음만 차단하고 대화가 가능하며 필요한 작업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시 항상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에 배기 밸브, 흡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얼굴에 밀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과제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필터는 수시로 분진을 제거해야 하며 마스크의 고무 등의 부분이 기름, 유기용제, 직사광선에 약하므로 이를 피해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복은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성능을 갖춰야 하고 작업 및 취급 물질에 맞는 보호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용 안전장갑은 사용자뿐 아니라 6개월마다 절연 성능 점검을 해야 하며 열과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안전화와 안전모는 작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착용하도록 합니다. 안전모는 가볍고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 시에는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변형되거나 손상된 것은 바로 폐기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안전모 관리는 1개월에 한 번 60도씨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화를 선택할 때에는 가볍고 땀을 발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신고 벗기가 쉽고 자신의 발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전화를 신었다면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에 따라 어떠한 안전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면 가죽재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것에 대한 찔림을 방지하고 고무재 안전화는 방수와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전화는 정전기의 인체 대전 방지 역할을 합니다. 절연화 및 절연장화는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방지해 줍니다.